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상당히 절망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이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의 전체 시장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미국 증시에서만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증발을 했고요. 암호화폐 시장 역시 약 3,3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6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앞자리가 5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역시 1900달러대까지 밀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이 토탈3 ES 지표를 보게 되면요. 이제는 알트코인 시장이 작년 관세 정책이 한창 나왔을 때 당시 바닥을 찍었던 이 구간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파이 차트이고요. 역시 이번 하락에서 신저점을 다시 갱신하였습니다. 그래서 0.15달러 라인이 붕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게 되면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총은 오히려 지난번 50위에서 46위로 몇 계단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파이의 가격이 상승해서가 아니라 주변 알트코인들의 하락폭이 파이보다 더 컸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몇 계단의 시총 상승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파이가 현재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시총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 그만큼 이것은 파이 프로젝트 하나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또는 이 자산 시장이 크게 붕괴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 이렇게 크게 지금 폭락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히 하나의 악재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이번 하락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현재 거의 모든 미디어들 그리고 제미나이와 같은 여러 AI를 동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를 보고 AI를 동원을 해보면요. 수많은 이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로 거시경제 정책의 불확실성도 나오고 있고 이 자산시장의 내부의 과도한 레버리지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암호화폐 규제 정책까지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특정한 하락 트리거를 하나하나 찾아보기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이 상황을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고 이렇게 약세장에 진입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현재 나오는 게 아닌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이슈를 우리가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악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실제 악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하락의 이유를 한두 가지 트리거로 찾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분위기가 작년 2025년 1분기, 2분기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암울했었습니다. 당시 이더리움은 1,300달러까지 내려갔었고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시기였는데 당시 트럼프 관세 정책을 비롯해서 각종 악재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에 속았다. 2024년 말에 미니 불장이 끝이 났고 2025년부터는 약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당시부터 즉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던 그 구간부터 주요 메이저 코인 현물을 분할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 2025년 7월 이후부터 수익 실현을 위해서 부분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인 시장 분위기를 잘 기억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물론 당연히 이 부분은 절대 어떤 코인의 매수, 매도 추천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 사이클처럼 1분기, 2분기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다가 3, 4분기에는 다시 회복세로 간다라는 보장을 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 되겠는데요. 항상 저점에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수많은 악재들이 따라서 생겨나길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잘 인내하게 된다면 오히려 희망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 이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그 시점부터 하락을 미리 무서워해야 되고요. 반대로 자산 가격이 끝없이 하락할 시점에는 오히려 용기를 내어야 된다는 시점이라는 것,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실천이 힘들어서 그렇지 대부분 다 아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좀 더 하락이 더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하락 이후에 횡보 구간이 좀 길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미 이렇게 충분히 내려온 이후에는 여기서 앞으로 6개월이 되었던 아니면 추가적으로 1년이 되었던 좀 더 버틸 자신만 있다면 앞으로는 추가 하락보다는 회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구간이다. 그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 절망적이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지만 절망적이고 앞으로 이게 끝이다. 이런 얘기와 현재 절망적인 상황은 맞지만 우리가 이미 매를 크게 맞았으니 앞으로는 회복의 단계가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파이오니어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요. 오히려 다가올 3월 파이데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리 큰 하락장을 먼저 겪는 것이 꼭 나쁜 시나리오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인내를 하면서 크게 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3월 파이데이 시점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이 패닉셀이 발생을 하고 3월에 지금과 같은 큰 하락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파이데이 이슈 자체가 시장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월 초이죠. 그래서 시장의 패닉셀이 먼저 나와주면서 이 시장이 현재는 심리적 지지선을 찾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자면 3월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나 반등 시도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파이데이를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은 그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즉 현재 상황이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수많은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운이 좋아서 이제 크립토 시장이 회복 장세로 진입을 했을 때 그렇다면 파이 또한 다른 비트나 메이저 알트처럼 함께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것은 다른 숙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파이 내부적인 업데이트의 퀄리티와 연관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영상 후반부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DM을 주셨는데요. 이번 시장의 하락 이유를 한두 가지의 특정 요소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수많은 미디어와 AI 딥 리서치를 함께 다 해보고 있었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이유들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두 가지 트리거를 가져와서 확대 해석하는 게 정말 이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일까,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많은 미디어에서 현재 이 케빈 워시 쇼크가 이번에 하락장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과거 그의 강한 매파적 성향이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러티브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졌다. 그래서 이런 것이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니냐. 커뮤니티나 DM을 통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 시장에서는 이미 케빈 워시의 지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로 반영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다음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노골적인 비둘기파 인사를 앉힐 경우에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공격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파 출신이지만 자신과 방향성이 맞는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을 이미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의 지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좀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트럼프는 케빈 해시시라는 매우 강한 비둘기파적 인사를 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임명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이 케빈 해시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큰 힌트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빈 해시는 너무나도 친트럼프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가 케빈 해시보다는 외부에서 말이 나오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케빈 워시 지명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만약 그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였다면 애초에 지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것을 크게 악재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오씨가 막상 지명이 되었을 때 시장은 그의 과거 행적에만 초점을 맞춰가면서 자, 이번에도 연준은 매파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를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케빈 오씨가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거나 비둘기를 날리게 되면요, 시장은 언제든지 급격하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상태로 돌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은 좀 더 심플하게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쌓이게 되었고요. 그 흐름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닥 구간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이클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현재 상황을 다들 이제 악재를 꺼내오면서 얘기하는 것 같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겠지만은 이 채널 자체가 제 개인 채널이고 제 영상에서는 제 개인 의견을 또 담을 수 있는 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횡보와 추가 조정을 거친 뒤에는 언젠가는 다시 상승할 이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번 달이 될지, 아니면 1분기가 더 지나야 될지, 아니면 올해 말이 되어야 회복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되어서 상승장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저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이클의 가장 아랫부분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너무 많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수많은 악재 뉴스들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끝까지 멘탈 관리를 해가시는 분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회복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멘탈 관리를 하면서 인내하시는 분들이 결국 미래에 좀 더 웃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제 파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재 파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 또한 지금 피하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즉, 시장이 다시 살아나야 파이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 이것도 팩트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이제 시장이 회복 국면에 언젠가는 들어설 텐데 그때 파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회복을 하면 파이도 회복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보장된 회복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는 정말 수만 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서 회복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는 정말 소수이기 때문이고요. 다행히 파이가 아직 시총 50위권 안에 드는 메이저 프로젝트라고 하지만은 파이는 작년 오픈 네트워크 출시 이후로 현재까지 그 어떤 회복성도 증명을 해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물음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암호화폐를 얘기할 때 이 회복성 또는 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 수많은 퍼드와 악재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때로는 제로로 가는 듯한 시기를 여러 번 거쳐왔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를 반복적으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세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가치를 회복하는 이 회복성, 역사성을 증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을 할 때 오히려 그 역사성이나 회복성을 믿고 비트에 대해서 다시 저점에서 재투자를 해오는 방식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데 파이의 경우에는 작년 오픈 네트워크 전환 이후에 아직 그 회복성을 증명해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2026년 이 시장의 회복장 또는 이번 다가오는 파이데이 또는 파이2데이 때 이런 파이 이벤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파이의 3월 업데이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단 1월 말에 나온 이 파이의 마지막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요, 2026년 3월 말에 KYC 검증자 보상 지급 업데이트가 있을 거다라는 공지는 있었습니다. KYC 검증자 보상 지급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 잠겨있던 파이코인이 유저들에게 다시 배분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락된 코인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는 커뮤니티에서 매우 기다리던 업데이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적으로는 파이의 유통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의 가격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항상 좋은 호재일 수만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2차 마이그레이션도 같은 카테고리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2차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로 2차 마이그레이션이 언젠가 실시가 된다면요, 수많은 파이오니어가 다시 커뮤니티로 돌아올 수는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겠지만 파이의 가격적 측면을 보게 되면 추가 매도 물량을 만들어낼 그럴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 이런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장치가 고안되어 이제 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호재로만 받아들이긴 힘든 그런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파이 코어팀이 중요한 업데이트는 당연히 우리에게 숨기고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파이에 큰 호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 지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었지만은 이번 1월과 2월은 매우 힘들고 조용한 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어팀은 3월을 대비해서 뭔가 미리 커뮤니티에게 힌트를 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점이고, 자, 그럼 일단 제가 기대하는 2026년 3월 파이데이, 파이가 가격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과 가능성은 낮지만 이 최상의 옵션들을 몇 가지 추려서 제가 테이블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려면요, 이 현실적인 옵션이 되었건 아니면 최상의 옵션이 되었건 암호화폐 시장이 일단 살아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현재와 같이 계속적인 저점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약세장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면요, 이런 파이와 같은 단일 프로젝트가 어떤 큰 호재를 발표한다 한들 시장에서는 돈이 이미 말라있기 때문에 파이의 상승세가 크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시장이 일단 회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 조건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현실적인 옵션 한번 리스트를 보면요, 이것은 코어팀이 이미 다 힌트를 줬거나 공식 발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로 파이 프로토콜 메인넷 현재 19 버전인데요, 2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파이 덱스가 메인넷에서도 이제 운영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동시적으로 파이의 토큰들도 메인넷에서 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파이 벤처스가 투자를 하고 있는 CD게임스와 같은 게임 플랫폼이 예상보다 고퀄리티로 발표가 되어서 많은 유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파이코인을 사용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는 파이가 투자를 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이 오픈마인드와 같은 테스팅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 분산형 AI 컴퓨팅 파워를 이제는 파이 노드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실효성이 입증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힌트가 주어졌거나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들이 실제 파이데이에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파이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깜짝 옵션들, 최상위 옵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부분들 중 하나가 발표가 되면 어쩌면 정말 큰 이슈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가격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어팀이 현재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 파이데이에 발표가 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매우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희망을 걸어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파이 프로젝트의 좀 답답한 부분,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담아보기도 한 그런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파이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식적으로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파이는 현재 스텔라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그러했듯이 스텔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이 스텔라 덱스와 유동성 풀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최근에서야 개발이 되었는데요.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코팀은 덱스나 유동성 풀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지만 그것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 1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암호화폐 가격에도 큰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탑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발자와 코어팀의 대화를 보게 되면요, 개발자가 이런 질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에서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 개발 현황과 이것들이 현재 커뮤니티에 의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덱스, 대출론,
NFT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파이 SDK만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를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의 답변을 보자면 현재 파이 SDK는 주로 파이 계정 인증과 파이 결제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팀들은 플랫폼 외부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비스타트형 UX 레이어를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 그리고 메인넷에 등록되는 앱의 경우에는 현재 가이드라인과 SDK가 지원하는 범위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온체인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이 진짜로 필요한 기능이라면 이는 향후 어떤 형태로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제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공유할 수 있는 타임라인은 없으며 가장 좋은 선택은 지금 사용 가능한 기능들만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디파이 기능을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코어팀의 답변을 볼 수 있는데 즉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 아직 타임라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코어팀도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시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대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시간상 아니면 로드맵상 파이데이 때 스마트 컨트랙트의 업데이트를 직접적으로 기대하기는 거의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 언급이 나온다라든지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파이 커뮤니티 또는 외부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도 있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제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결국 파이도 이 미국의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이 크게 성장을 하려면 미국이 만들어 가려는 방향성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파이 레이어 1 블록체인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솔라나, 스텔라, 심지어 리플조차도 이 자체 블록체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파이도 결국에는 이 흐름을 쫓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게 되면요. 미래 미국 규제 프레임에도 잘 맞춰 들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파이 디파이 시장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미래는 이 규모도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실사용 이 결제나 송금이 바로 가능해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파이의 가격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제를 하게 되면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기도 한데요. 대신 파이 블록체인 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제는 USDC라든지 파이 USD와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이 되겠지만 그 밑단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수수료는 여전히 파이 코인이 되겠고 그런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커뮤니티를 더 성장시켜 나가고 거버넌스 코인으로는 여전히 파이가 사용이 되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스텔라 등을 보면요. 해당 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서 신규 사용자 진입도 빨라지고 개발자들도 진입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법정화폐와 온체인 연결고리도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코 팀도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파이데이 때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어떤 언급을 기대한다거나 업데이트를 기다린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언젠가 나올 수 있게 된다면 실제 이 파이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파이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요소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 한번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X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저 말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파이가 상승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리스트에 추가를 해보았는데요. 바로 파이의 소각 정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이의 최대 발행량은 1000억 개이고요. 현재 유통량이 약 100억 개에 도달해 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시장에 앞으로 더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앞으로 약 900개가 더 넘는다. 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겠고 아쉽게도 이런 요소는 파이의 가격 상승을 막는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 채널에서 댓글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파이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 시총이나 어떤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댓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폐도 이 시장에서 공급과 이 수요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시장의 공급이 과대하게 풀릴 때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이가 화폐이든 암호화폐이든 투자 자산이든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이건 간에 이 시장에서 희소성을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해당 암호화폐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소각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예를 보자면 스텔라의 경우 2019년에 이미 기존에 약 1000억 개가 넘는 최대 발행량을
그 실패를 인정을 하고요. 무려 50%를 소각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를 통해서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을 해가면서 디플레이션 효과를 만들어내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도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보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이의 기본 수수료는 0.01파이인데 이것은 리플이나 스텔라의 수수료보다 훨씬 더 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잘만 이용을 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디플레이션 효과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스텔라처럼 커뮤니티에 채굴되지 않은 물량이나 재단 물량의 일부를 소각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발행량을 더 줄여나갈 수 있게 된다면 파이 가격을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수수료 관련해서 파이코어팀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분간 이 수수료에 대해서 다른 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소각 또는 잠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래 이것이 노드 운영자에게 돌아갈지 아니면 이 커뮤니티나 재단에 다시 사용될지는 명확한 발표는 없고 모든 가능성만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파이코어 팀이 파이 가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파이벤처스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깜짝 투자나 협업을 해서 이번 파이데이 때 발표를 해주거나, 또는 2026년에 이 바이낸스나 이 코인베이스와 같은 탑티어 거래소에 상장을 해주면서 투자 심리를 일시적으로 끌어주는 그런 옵션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데이 때는 확률은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런 깜짝 요소들이 발표가 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사항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 정리를 해보자면요, 2월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시기가 되면 항상 그랬듯이 안 좋은 소식들만 미디어에서 들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암호화폐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퍼드 뉴스가 더 공포스럽게 보이는 것 뿐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작년만 보더라도 작년 3월, 4월 달에 공포 시점에 이런 퍼드 뉴스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때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그 다음 분기 3분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올타임 하이를 경험했고 큰 수익을 내기도 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매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락장의 악재에 너무 얽매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3월에 파이데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다가오는 3월 파이데이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미리 매를 맞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의 희망은 보이는 상태다. 즉 현재 2월 초에 최저점을 깨트린 이후에 조금씩 회복하는 시점에 파이데이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은 작년 우리가 한창 시장이 하락했던 시점에 2025년 파이데이 때보다는 분위기가 좋을지도 모른다라는 점을 제가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데이의 업데이트가 이번에도 너무 뻔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되면 좋지 않겠죠. 시장이 회복을 하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파이의 상승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파이의 큰 업데이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파이코어 팀의 큰 결단력과 이 마케팅 능력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그러려면 이 정도의 재료들 중 하나는 좀 들고 와서 우리를 깜짝 놀래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도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힘드시겠지만 이 기간 잘 인내하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결국 인내하는 우리 모두 미래에 어느 시점에서는 미소 짓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